이게 물 성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까맣게 변성이 되고 이렇게 충격을 잘 흡수를 못 해주게 되면서 이 자체로도 이제 허리 통증을 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앞뒤로 이제 꽉 눌리는 게 이런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또 위아래로 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사 박는 수술은 안 할 수 있으시면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할머니 분들 가끔 이제 펴주는 이제 수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게 사실 허리를 펴주는 수술이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시면은 퇴행성 디스크라고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게 퇴행성 디스크신데요. 가운데 핵 성분이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 이 섬유태가 까맣게 보이는 이런 게 이제 정상 디스크 모양이신데, 여기 보면 이제 5번, 6번 디스크가 이제 까맣죠.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 성분이 빠져서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겁니다. 물 성분이 있어서 젤리처럼 이렇게 탱탱해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필 때 이게 충격을 잘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물 성분이 빠지면서 이렇게 까맣게 변성이 되고 이렇게 충격을 잘 흡수를 못 해주게 되면서 이 자체로도 이제 허리 통증을 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간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분들은 이 4, 5번보다 5, 6번이 더 넓어야 되는데 디스크가 많이 다른 그런 소견까지 관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네.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굳이 MRI를 찍지 않고 엑스레이로도 어느 정도 구분은 되겠네요. 네,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디스크 간격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뷰에 따라서 이제 관절 상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척추가 다 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또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뒤에 아까 이제 허리를 구부리고 피는 관절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렁뼈인 요 디스크가 먼저 닳게 되고, 요 이제 뒤에 이제 관절염이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 관절을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게 됩니다. 관절이 오게 되면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드릴 텐데, 이제 연골이 닳게 되고 관절이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뼈가 자라고 이렇게 커지는, 비유되는 그런 소견을 관찰이 되고, 이 척추관이 이렇게 있는데 관절 자체가 커지면서 이게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퇴행성 괜찮은 사진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디스크 간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뼈끼리 맞추면서 이렇게 골극이라 그래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자라는 이런 소견이 보이게 되고, 앞쪽은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뒤쪽에는 추간공이라고 해서 요 이제 신경 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뼈가 자라서 이렇게 이제 신경이 압박될 수가 있고, 뒤에 허리 구부리고 피는 관절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 와서 여기 이제 연골이 닳고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게 되면은 관절도 커지고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이제 MRI 소견이신데, 이제 정상적인 이제 건강한 관절, 척추 관절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게 퇴행성 관절이 오면서 안에 이렇게 물도 차고 이러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까만 점들이 이제 신경 다발들인데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제 이게 두꺼워지면서 이게 신경관이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이제 협착 소견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퇴행성 관절이 오게 되면은 이게 허리 구부리고 피는 이제 운동이 관절에서 일어나는데, 이제 퇴행성 관절이 오면 허리가 아팠다가 좀 안 아팠다가 좀 그러실 수가 있고, 연관통이라 그래서 이제 엉치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 좀 발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관절 주변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또 효과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사 치료로도 이제 또 많이 효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고 이제 관절염이 오면서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면서 여기 뼈가 자라면서 이 신경 나가는 구멍에서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디스크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 신경 나가는 구멍으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거나 허리 관절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구멍 쪽으로 협착이 있으실 수가 있고, 뒤쪽이 이제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고 황색 인대라는 게 있는데, 간격이 줄어들면서 이게 자극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두꺼워지거나 접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이제 신경관이 눌리게 되고, 앞쪽에서도 이제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앞뒤로 이제 꽉 눌리는 게 이런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시면 이제 65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6개월 전부터 발생한 허리 통증과 이제 양쪽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아까 디스크랑은 조금 다른 게 퇴행성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주로 협착증은 연세가 조금 더 고령인층이 많고 이렇게 만성화된 경우들이 더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해서 파행이라는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 이게 신경이 꽉 눌리다 보니까 이제 얼마큼 걸어가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힘이 빠지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그럼 걸어가면 쉬었다 가셔야 되고, 이런 걸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도 마찬가지로 MRI 찍어봐야지 이게 확진을 하실 수가 있고, MRI 소견을 보시면 이제 4, 5번에 이렇게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와 있고,
요 까만 게 이제 항색 인대인데 두꺼워진 소견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관절이 두꺼워지고 해서 이렇게 이 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이런 걸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관이 있고 신경 다발들이 내려가는 이런 게 이제 정상 소견이신데 이 인대랑 이렇게 관절이랑 뒤쪽 앞쪽 이제 꽉 조여 있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디스크는 앞쪽에서 디스크 뒷벽이 터지면서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 나와서 척추관 앞쪽에서 이제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를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고 퇴행성으로 앞쪽이랑 뒤쪽에서 이제 인대랑 이제 관절이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앞뒤로 누르고 있는 걸 협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도꼭지 같이 이제 비유를 하실 수가 있는데 물을 틀면은 이제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물이 잘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협착이 돼서 이제 꽉 호수가 쪼여 있다 보니까 밑으로 잘 못 내려가는 이런 걸 이제 협착증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도 마찬가지로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급성으로 이제 이렇게 마비가 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 상대적으로 디스크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고 안성적으로 통증이 많이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통증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이 힘드실 때는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뒤쪽에서 이제 누르고 있는 후궁이 아까 라미나라고 해서 요 뒤쪽 뼈랑 이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줘서 감압시켜주는 이런 간단하게 이제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앞뒤로 심하게 눌릴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디스크를 이제 긁어내고 요거 대용으로 이제 지탱해 주는 거를 넣고 뒤쪽에서도 열어주고 나사를 이제 박아서 이렇게 고정해 주는 요압술이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척추 수술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게 간단한 수술인 건 맞나요? 이제 나사까지 받게 되면은 이제 큰 수술이 되는 거고 나사를 받게 되면은 또 위아래로도 척추 마디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또 위아래로 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나사 박는 수술은 안 할 수 있으시면 안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다음에 보여드리기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분리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나사를 박아야 되고 이제 관절을 많이 쳐야 되는 경우에는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그건 또 그렇죠.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뭐 디스크의 경우에는 저절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보존적인 요법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네. 보존적인 치료가 조금 더 대세입니까? 아니면 수술적인 방법이 조금 더 대세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 협착증은 이제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처럼 급성으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렇게 대개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고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경우는 보존적인 치료로 네, 예, 이제 치료가 거의 되고 있는 거죠. 네, 다음 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척추 관절이 안 좋으면 이렇게 앞뒤로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퇴행성으로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앞뒤로 이제 척추가 흔들리는 경우를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척추가 이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똑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앞뒤로 이제 흔들리면서 턱이 져 있는 요런 거를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게 돼요. 뼈 자체가 흔들리면서 이제 요 신경 나가는 이제 신경 루트가 이제 눌릴 수가 있고 이 척추관 협착증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게 저희 어머님이시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님이신데 그러니까 67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3년 전부터 발생한 이제 허리 통증이랑 양쪽 엉치 통증을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제 허리에 이제 퇴행성 관절이 이제 오시게 되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허리를 구부리면은 이렇게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더 튀어나오게 되고 피면은 이렇게 또 좀 들어가고 이런 게 이제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뒤로 이제 흔들리면서 이렇게 사이에 디스크가 이제 이게 맷돌 갈리듯이 갈려서 이제 또 퇴행성으로 더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허리가 아프시고 이제 엉치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통증이 좀 생기실 수가 있고 이렇게 협착이 동반이 되면 다리까지 좀 저리고 당기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4번, 5번에 이렇게 좀 턱이 져 있는 이렇게 전방 전이증 소견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MRI에서 예, 협착증이 이제 같이 동반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보면 이제 척추 관절 상태가 많이 안 좋죠. 이런 게 이제 전방 전이증일 때 퇴행성으로 오는 전방 전이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척추 분리증인데 척추 분리증에 의해서도 전방 전이증이 발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라고도 또 들어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젊은 층에서도 이제 많이 관찰이 되고 이제 원인이 또 다양하긴 하지만 가장 흔한 거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게 척추뼈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안 붙고 이제 분리되어 있는 걸 이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자라면서 붙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어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렇게 이제 한 뼈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끊어져 있다 보니까 요 뼈가 이제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맷돌 갈리듯이 이 디스크가 이제 닳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4, 5번보다 이제 5, 6번 디스크 간격이 더 넓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렇게 분리증에 의한 경우에는 이게 중심부 협착보다는 요 뼈 자체가 흔들리면서 요 신경 나가는 구멍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더 많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이제 전만은 퇴행성 질환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천성 질환에 가까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치료법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제 치료는 이제 퇴행성으로 오신 경우에도 이제 그렇고 이제 둘 다 이제 증상 이제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시는 건데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데 협착이 또 심하거나 마비가 있으면 수술까지 고려를 해봐야 되고 마비가 없으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설명드리면은 요추 퇴행성 후만증인데 또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전만이라고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C차 커브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이제 꼬부라지면서 이게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를 척추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퇴행성으로 보통 오시게 되는데 우리 할머니들. 예, 할머니들 이제 흔하시죠. 보시면 이제 경추 7번 이제 뼈에서 이제 요 라인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이제 내린 선이 요 천추뼈 이제 뒤쪽 이제 모서리 쪽 정도로 이제 떨어져야지 이제 정상 밸런스 소견인데 이게 허리가 앞으로 꼬부러지면서 이 선이 이제 앞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밀리는 경우 이런 거 이제 퇴행성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보셨을 건데 이제 농사 지으시거나 시골에 많이 계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흔하신데 처음에는 이렇게 걸을 때도 좀 기울어 있다가 이제 많이 걸으면 더 이렇게 많이 후부러지는 그런 특징적인 소견이 있고 허리가 이제 꼬부러지다 보니까 받쳐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팔꿈치라든지 이렇게 전완부 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배기고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또 보이실 수가 있고 이게 너무 꼬부라지니까 이제 앞쪽에 지팡이를 짚거나 이렇게 워커 자꾸 끌거나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MRI 소견이신데 뒤쪽 근육이 이제 이렇게 까맣게 이런 게 이제 정상 이제 건강한 이제 허리 근육 모양이시거든요. 근육들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퇴행성으로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근육들이 빠지고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거의 하얗죠. 이렇게 근육이 없고 이제 위축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허리를 펴줘야 되는데 이제 근육들이 못 잡아주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꼬부라지게 돼요. 할머니 분들 가끔 이제 펴주는 이제 수술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이게 사실 허리를 펴주는 수술이 이제 상당히 크거든요. 여러 이제 나사를 받고 이제 세워주는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뻗정 허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부러지는 게 사실 힘들고 워낙 큰 수술이라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근육이 못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쪽에 이제 가방 하나 메고 가방에다가 이렇게 물통 이제 한 500cc짜리 한 2개 정도 이렇게 메고 해주시면 근육이 못 잡아주는 걸 이렇게 잡아주니까 좀 이제 훨씬 편안해 하시고 앞쪽에 지팡이라든지 워커를 자꾸 끌고 하시면은 이렇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 할머니께서도 이제 이 질환이셨어요. 이렇게 실제로 허리를 펴셨는데 키가 너무 크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이사님 만약에 그러면 이 어떤 퇴행성 질환이니까 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허리 주변의 근육을 좀 잡아주는 운동을 성실하게 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운동은 그래도 한 몇 세 때까지는 허리 근육 운동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뭐 나이는 상관이 없고 사실 근육은 이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허리 근육은 이제 뭐 헬스 같은 거 이제 기립근 강화시키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운동은 이제 좋은 운동이시고 이렇게 숙여서 무거운 거 들거나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뭐 데드리프트라든지 이런 게 사실 허리에는 좀 안 좋은 운동이시거든요. 데드리프트가 너무 숙여서 무거운 거 드는 게 사실 허리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운동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슈퍼맨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립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에 사진 찍어봤는데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검사를 맞아야 할까요? 무릎도 안 좋아서 허리 강화 운동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